안녕하세요. 책방 고양입니다. 인생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라 혹은 고전에서 배우라는 말을 흔히 하거나 듣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고전은 반드시 배우고 터득해야 함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고전은 양이 방대하고 어느 순서로 읽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일 1페이지 인생 100년을 읽는 고전 마음챙김 365라는 책에서 10가지 내용을 엄선하여 들려드립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한 페이지씩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좋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쁜 시대 비즈니스 사회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 고전의 알맹이만을 갖추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예는 드물다. 시경. 누구나 일을 시작할 때는 잘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는 자는 얼마 안 된다는 의미다.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자. 그런 때는 누구든 그 일을 성공시켜 보려고 긴장하여 일에 임한다. 그러므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일이 궤도에 오름에 따라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긴장감이 풀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져 본의 아닌 실수가 생기고 끝내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수가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의 긴장감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마음 쓸 것. 일이 잘 풀려 나갈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있을 것.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경우의 중고인 것이다.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단점은 눈 감아 주어라. 삼국지.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인 오나라의 손권은 라이벌이었던 위나라 조조라든가 총나라 유비에 비하면 권모술수와 적덕이란 점에서 훨씬 뒤지는 리더였다. 그러나 손권의 장점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밝았다는 점이었다. 실로 그의 휘하에는 유능한 인재가 수없이 육성되었고 손권은 그 인재들의 활약에 힘입어 난세 속에서 우뚝 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 손권이 나는 이런 태도로 부하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한 말이 표제어이다. 바꿔 말하면 부하의 단점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그 장점만을 보며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되리라. 인간이란 꾸중보다 칭찬을 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샘솟고 창의력도 발휘되기 마련이다. 구태여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손권처럼 장점을 들어 칭찬해주는 편이 부하를 부리는 접경인지도 모른다. 훌륭한 일을 이루려면 목표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경. 훌륭한 일,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와 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란 목표이다. 분명한 목표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망동이라고 한다. 망동을 일삼아서는 사업이든 일이든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아니, 성공은커녕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간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목표는 높고 클수록 좋다. 그러나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무 가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큰, 즉 지속적인 노력이다. 지와 근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해도 틀림이 없겠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은 적용된다. 가능하다면 전생애를 통한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목표라도 꼭 세워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오직 근이 있을 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삭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노자. 선이란 가장 이상적인 생활 방법을 가리킨다. 이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물의 상태에서 배우라는 뜻의 말이다. 물에서는 배워야 할 만한 것이 세 가지나 있다. 첫째로 물은 지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된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꿔 나가며 조금도 거역하는 법이 없다. 둘째로 물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것은 곧 겸허이다. 결코 자기를 과시하려는 법이 없다. 셋째로 무서운 에너지를 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류가 되면 아무리 크고 강한 바위라도 밀쳐내고 부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물은 유연과 겸허 그리고 비장된 에너지 등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몸에 익힌다면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노너. 공자 반년에 있었던 일 같다. 어느 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한탄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자공이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을 원망치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겠다. 아래서부터 패워 위로 통달했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뿐이로다.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높고 깊은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탐구하려는 뜻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주는 것은 하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자칫 자신의 책임을 제쳐놓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일관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보란 있을 수 없고 마음의 평안도 얻어지지 않는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채 하는 것은 훌륭한 처세이다. 노자. 노자의 한 구절을 좀 더 상세히 인용하면 지부지상이 부지지병이이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채 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것은 병폐이다.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중대한 결점이자 문제거리다. 그럼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감만 살 뿐이다. 상사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그 건은 어떻게 되었나?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 건에 대해서 필요한 말만 분명하게 하면 된다.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아는 체에서는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너스만 있을 뿐임을 명심해야겠다. 그런 부하를 좋아할 상사는 없는 법이다. 30살에 나름대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40살에 확신을 가졌다. 노너.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 안다. 15살 때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 때에 그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40살 때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50살 때에는 천명을 자각하고 60살 때에는 어떤 의견에도 순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70살이 되자 욕망대로 행동해도 인간의 규범을 일탈하는 일 없이 자제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말이라고도 한다. 그 모두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볍게 승낙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적다. 노자. 경남이란 가벼이 알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손쉽게 떠맞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남 자필 과신이란 말은 가볍게 승낙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 수 없다고 번역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과오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가볍게 승낙하는 일이다. 앞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장소의 분위기에 이끌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도록 하지요?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희망을 갖게끔 하는 우를 범한다. 그 결과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불신까지 사고 만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하겠다. 리더의 경우 이 경남으로 인한 마이너스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실언의 취소를 함부로 하다가는 부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해픈 웅변보다는 과묵이 나을지도 모른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고 술은 거나하게 취했을 때가 좋다. 책은담. 꽃을 관상하려면 반쯤 피었을 때가 좋고 술을 마시려면 거나하게 취하여 기분 좋을 때 그만 마시는 것이 좋다.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음주 습관은 피하라는 것이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 후 다시 다음의 말을 덧붙이고 있다. 영만을 이룬 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만족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한 구절은 꽃의 관상법과 음주법을 설명하면서 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교하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만족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오만하거나 외골수가 됨으로써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자유한 경우라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러나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 편이 좋다고 설명한다. 모든 일은 적당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다. 내가 불러드릴 뿐이다. 좌전.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은 특별한 문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당사자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불행에 처해 있더라도 그 원인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니만큼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여 그 불행으로부터 탈출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본디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서 일은 하지 않고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그러다가는 지금 이상의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며 경계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에 처하게 되면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는 결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행복은 결국 자신의 피와 땀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책방 선비님들, 오늘은 1일 1페이지 인생 100년을 읽는 고전 마음챙김 365라는 책에서 10가지를 엄선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후님은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고전을 반드시 배우고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전은 인간의 영지를 모아놓은 결정이며 역사는 인간의 고투를 집대성해 놓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런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이 험한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쁜 책방 선배님들에게 하루 한 페이지 아무 장이나 펼쳐 읽어보시더라도 인생의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책방 선배님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